24일 토요일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 또 추미애 가장 좋아하는 맞상대가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꾸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가 그 사람하고는 맞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하게 자기 길을 밀고 나갔습니다. 검찰총장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 나갔습니다. 검사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네. 그런데 이 추미애가 딱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문제된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유시민 엮으려다 탄론하자 2차 공작했다고,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갖다 혼자서 막 이렇게 펌프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공작 실패를 인정도 못하는 망상이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뚜렷하다 뭐하다면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분은 낄때 안 낄때에서 윤석열 총장 문제만 나오면, 또 뭐 한동훈 검사장 이름만 나오면 그저 벌떼처럼 달려드는 걸까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저항하게 만든 걸까요? 정말 윤석열 총장을 못살게 굴고, 정말 지디기고, 인격을 지디기고, 품격을 지디기고, 검찰총장의 권리를 박탈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아닙니까? 정말 추미애는요, 한 그 소행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그 소행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의 샘플을 갖다가 잘 봐서 저렇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 제가 어저께 제 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한때는 45%까지 막 치솟았는데 언제부터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느냐, 그 한번 자시 생각. 대권 선언할 때부터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부터 몸조심하니까요. 투사 이미지가, 투사로서 이렇게 오다가, 투쟁해 오다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면서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대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입을 상당히 조심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참 조심조심을 이렇게 걷는데, 캠프까지 또 조심 캠프가 나와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투사 이미지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저께 투사 이미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어쩌면 전화위복, 전화위복. 투쟁하는, 왜 저는 지지율에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저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가 왜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물론 내부에서 막 소위 연합해서 조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유승민, 이준석, 뭐 그냥 당대표 하태경 등등 막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고 막 모욕 주고 막 그냥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그 캠프와 윤석열 총장이 캠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심을 너무 한 마디, 투쟁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투사 이미지가.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투사입니다. 조용한 투사지만 강력한 투사입니다. 국민들이 처음부터 봤지 않습니까? 불의와 정의가 아닌 것, 불공정한 것, 헌법을 위반한 것, 법을 위반한 것, 원칙대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의 모습에 전부 다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 좀 주춤했죠. 근데 어저께 투사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결백이 드러나면은 이 얘기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물러나야 돼. 딱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투자가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강력한 투쟁의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지율은 팍팍 오를 겁니다. 왜? 윤석열 총장은 잘못한 것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을 믿습니다. 믿는 분이 많아요. 그 퍼센트지만큼. 네. 그거는 야권으로서 정권교체를 담당하는 이 야권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분들을 서로가 위해주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추 장관은 말이죠.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그렇게 겪었던 추미애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다가 한동훈 검사장, 채널 A 기자 사이에 있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던 지난해 4월 정황을 또 설명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관련 MBC 보도가 나오자 그 다음 날인 4월 1일과 2일에 윤 총장과 한 검사장,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사이 수십 통의 전화와 통화와 단체 카톡방 대화가 오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거야 오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업무인데요. 업무가 이렇게 연결된 분들하고는 만나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있어요. 전화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추미애의 정말 추한 모습이 딱 보입니다. 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지득한 그 비밀은 밖에 나가서 수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까발리고 있다는 거 국민 앞에. 이거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게. 에? 자기가 장관이기 때문에 지득한 거 아닙니까? 윤 총장하고 한 검사장하고 전화 통화를 몇 통화 했다든가, 권순정 대검 대변인하고 소준성 수사정보센터사의 수십 통 전화 통화 단체 카톡방 대화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직무상 한 그 수사상 이런 것을 꺼내가지고 그 직무상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밝혀버리면 말이에요. 자기가 수사를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내살라고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꺼냈다는 건 이거는 범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현재 의혹이 제기된 고발 청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가 다 문제 다 풉니다. 아 그럼 추미애 때 왜 가만 놔뒀어요? 내가 하나 질문. 아니 추미애가 왜 그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검언유착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죽이려고 한동훈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윤석열 죽일 거 딱 자기 말대로라면 재료가 나왔는데 왜 그때 이거는 안 했죠?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짜. 눈이 벌건 추미애 눈에 그게 만약에 진짜였으면 벌써 딱 눈이 벌건 물이 들었겠죠. 화살을 큐피트를 쏘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냐? 엉터리지. 이게 말이 아닌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이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을 이용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범정을 이용해서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 X의 제보로 탄론하자 다시 범정 손준성을 이용해서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이다. 이게 딱 보니까 말이 이 양반이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런 내용들을, 저건요 자기 직무상 창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 왜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알았으면 왜 윤석열 그걸로 고발해가지고 망가뜨리지 왜 못 망가뜨렸어요? 이 윤석열 망가뜨리러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법무장관이 딱 되자마자 윤석열 죽이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 사람인데, 왜 이런 좋은 재료가 있다면, 그가 말한 대로 좋은 재료가 있다면 말이죠. 이런 재료가 있다면, 바로 그때 혼을 내놓죠. 그때 혼을 못 냈죠?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무렵 3개월 동안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의 332회, 윤 총장과의 2330회 카톡을 주고받았다면서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수사 비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332회 통화를 한 거, 뭐 몇천, 윤 총장과 몇천 카톡을 주고받은 거. 아니, 살면서 몇천 개 아니라 몇만 개도 할 수 있는 거죠. 에? 또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한 거, 뭐 등등 하면서 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 이 추미애 도대체 어떤 위대한 분일까요? 이런 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분이, 이렇게 머리 용량도 많고 좋은 분이 판사 시절은 뭐 어땠다더라? 판사 시절은 잘했을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잘했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로서 괜찮습니까? 온 군데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예.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딱 냈습니다. 소위 검언유착 공작은 기자들 모두 무죄, 수사팀장 독직 폭행이 유죄,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유시민 기소, 한동훈 구해 무혐의 상태. 이 정도 나왔으면 완전히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추미애 씨가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망상하는 것이 안타깝다.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상이란 거는,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죠. 망상하는 것이 안타깝다. 예. 그는 또 추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 결정문을 거론하면서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 김 씨를 통한 사실 말한 거에 대해서 법무장관 재직 시에, 제가 말하는 얘기가 나오죠. 재직 시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불법 누설한 것이다.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윤 전 총장,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하면서 무단히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도 그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어깨 잘라내고 팔 잘라내고 발 잘라내고 모든 사지를 얽어매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파괴를 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은 대선에 나왔습니다. 추미애 겁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될까봐 끔찍할 겁니다. 왜? 두드려 맞은 자는 발 뻗고 자지만 가해자, 칼로 쑤신 자는 그 상대가 죽지 않는 한 살게 되면은 잠을 못 자는 법입니다. 추미애 혹시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불면의 밤을, 윤석열 총장 때문에 이제 불면의 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과거에 그 법무장관 시절을 재판하려 합니까? 이제 좀 제발 그 입을 닫으십시오. 네, 입을 닫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네. 추미애 씨는 너무 지나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불안정한 것 같아도 정권 교체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달성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되어갑니다.
내일 새벽 또다시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